안녕하세요. 예, 진짜 계산을 위한 수학 공부 1기의 첫 번째 스터디입니다. 1월 1일 해피 뉴 이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월 1일임에도 무려 7분이 조인을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새 덕담이나 뭐 가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나누고 시작할게요. 네. 공부하시면서 혹시 뭐 이제 이거 뭐 망했다 혹은 뭐가 잘 됐는데 못했는데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막 해봤습니다. 많이 푸셨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푸는 거는 책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네, 첫 시간이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김성현 선생님. 저는 지금 1, 2번 풀었는데 1, 2번 제외하고 나머지도 행렬 계산해서 그 방정식이 로우 방향으로 있는데 왜 컬럼 방향으로 이게 뭐 스칼라 배가 돼서 뭐 소구할 수 있는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도 뭐 이게 유니타리 매트릭스 뭐 정의 묻는 문제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유니타리 매트릭스 정의라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게 뭐 함의하는 바나 이런 건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22번 문제나 이런 거는 아예 뭐 다른 분들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다른 분들 풀이하는 거 들으면서 디스커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뭐 문제 못 풀으셨어도 그냥 이거 해본 소감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잘 기대가 모르겠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거 보고 열심히 복습하겠습니다. 동현님이 이제 풀어놓으면은 코드로 짜주신다는 말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이우철 선생님이 이제 조직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 듣고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엄청 잡아먹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거의 못 풀었는데 수업은 거진 다 들었는데 이게 벌려놓은 다른 일들이 있기도 하면서 시간을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잡아먹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책임을 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대단한 의미도 아니지만 세워도 됐겠다.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미리 할당을 해놓고 다음 주부터 더 원활하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응선대, 응용선형대수 이런 거 조교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대 가르치면서 항상 매트릭스 이런 계산들 위주로 이렇게 가르쳐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계산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행렬을 쪼개고 분야하는 거고, 뭐 거기서 벡터 스페이스랑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이해한 것만 가르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게을러서 혹은 다른 약속들 좀 있어가지고 시합을 못했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컴퓨터가 더 편하시고 그리고 또 물리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 저는 그냥 계산만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것들이 좀 더 풍부해지겠지라는 아주 네, 그런 기대가 좀 생겨서 네, 새해 첫날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이번에 선형 대수학을 사실 처음 공부를 해보고요. 오늘 오후 3시까지 강의를 다 듣고,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알겠다 싶어서 문제를 딱 봤는데, 1번부터 사실 막혔어요. 이게 내적이라는 기호인지 그때 처음 이제 구글링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있으면서 약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고 쭉 보니까 이제 22번이 보여서 그거 딱 하나 풀고 들어왔고요. 네. 다른 분들 계산하시는 거 보고 디스커션 하는 거 들으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문제를 풀어주신 분들이 김성현 선생님, 배동성 선생님, 박은영 선생님, 그리고 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스터디인데 이게 짐이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뭐 준비를 해올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사실 동기부여가 힘들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헬스장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기 헬스장으로만 쓰지 말고 약간 딴따라 댄스장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코인 노래방. 그냥 하루에 원코인만 좀 넣어주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질문이나 던지면 되는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르겠다. 약간 나를 납득시켜봐라. 이런 정서로 좀 들어와서 질문을 마구 쏟아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닭가소에 가서 교수님을 털기 위한 그 질문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 수술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셨죠? 인터랙션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다. 막 교수님 막 성토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 뭐 원하신다니까 아주 그냥 큼직하게 모아가지고 쓱쓱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하나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적과 외적 죽어도 모르겠다. 예, 행렬식 죽어도 모르겠다. 이거 전 알아야겠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건강한 디스커션이 있는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고요. 막 그 짐처럼 느껴지시거나 죄책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들어오셔서 그냥 재밌게 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이거 오늘 것도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보니까 다 못 푼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얼만큼 아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체크해서 교수님한테 가져가서 들은 다음에 공부를 또 해서 그 다음 주에 한번 메이크업 한다. 이런 마인드로 원코인씩 넣으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뻘 질문 많이 하시죠, 저희. 저는 진짜 뻘 질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문제는 다들 갖고 계시죠? 이건 화면 안 띄워도 될 것 같은데 그 맨 처음에 23번 내적 1번이죠, 이거. 이거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발표하실 문제를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어보신 경우에. 김성현 선생님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풀 때 어떻게 푸셨고 어떤 점이 생각이 드시는 게 있었는지? 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까요? 네, 화면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화면 공유 되시나요? 제가 줌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혹시 네네. 하단에 보면은 채팅 옆에 있어요, 아이콘이. 호스트가 권한을 줘야 되는 것 아, 같네요. 그래요? 잠깐만요. 저도 익숙하진 않아서 조금 잠깐 볼게요. 그 네, 호스트가 보안에 들어가시면 네, 허용할 수 있는 바들이 있는데 그 네. 뭐지? 화면 공유 바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보안이 어디 있죠? 그 왜 더보기란 있잖아요. 더보기 터치하시고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허용은 했는데 안 되나 보네요. 잠깐만. 공유 옵션에서 아, 이제 지금 되는 것 같네요. 아, 잠시만요. 돼요? 예, 해주세요. 네, 공유는 다 해놨어요. 어, 응? 안 되시나요? 잠시만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여요. 화면 공유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성현 씨 거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아, 네. 맨 밑에 거 가장 열어도 되나요, 밑으로 이거? 가서, 네. 더 밑으로 내려서, 아, 네. 그렇게 열어도 될 것 같아요. 더 밑에 거면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 맞나요? 똑같아서.
네네. 저는 바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문제 보시면은 코사인 네. 알파가 V1이랑 그 V V 크기로 정의돼 있고 사인 알파가 V2 V 크기로 정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베타랑 사인 베타를 구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보면 여기 알파랑 베타를 삼각형으로 따로 둔 다음에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삼각함수 공식 써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로 유도를 했어요. 그럼 네. 그렇게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에 각각 공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아니,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이거를 다 합치면 이제 마지막에 원하는 꼴이 나옵니다. 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든 질문은 이거 일단 기호를 왜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좀 뭐, 네. 네. 첫 발표라 어색하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차라리 질문. 일단은 저는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이 계산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음,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있는데 네, 뭐 코사인 법칙 쓰고 뭐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다 알겠는데 네, 저 네, 내작이라는 식을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저 식이 위쪽에 그 아래쪽은 그 벡터의 크기인 놈으로 결정돼 있고 위쪽은 그것의 내적으로 결정돼 있잖아요. 네, 네. 저게 도대체 그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뭐 공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을 했는데 무슨 계산을 한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생각나는 게 이 V1에다가 놈을 씌운 게 단위 벡터랑 똑같거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그럼 이제 단위 벡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이름이 단위 벡터니까 뭔가 좀 표준화할 때 쓰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문제 푸신 선생님, 배동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적의 정의가 뭐죠? 이게 지금 이렇게 절대값 한 게 저는 크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제 그 뭐죠? 내적 자체 정의가 이제 크기 두 개에다가 사이값 코사인 곱한 거라서 네. 그래서 저렇게 되지 않나? 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좀 깔끔한 화면을 보려고 문제지를 좀 띄워놓을게요. 네. 이게 좀 보기 낫겠죠? 벡터의 크기.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벡터가 두 개 있는데 결국은 그 벡터를 어느 한쪽으로 내려가지고 그 크기를 본 건가요? 그래서 벡터 내적이라는 게 결국 두 벡터랑 사이각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적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쪽 벡터를 한쪽 벡터 방향으로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크기를 가늠, 네, 이게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네, 잠시만요. 네. 아, 그, 그, 네. 혹시 저의 작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벡터 두 개가 사실 공간이 어딨냐에 따라 가시화할 수 없어서 앵글이랑 각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내적이 디파인 되면 그 공간은 각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벡터 V1은 알파라는 각을 가지고 V2는 베타라는 각을 가지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을 하는 게 사실 저렇게 내적을 해서 유닛화하는 그러니까 중간 과정 없애고 그냥 결론이 저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 벡터 V랑 벡터 W를 내적하고 크기로 나눠주면은 그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게 실제로 이 삼각, 그 뭐지?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우는 덧셈 정리, 이게 성립되는지 확인해 봐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거기까지는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두 벡터의 크기와 각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식이다. 거기까지는 조금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네요.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질문이나 의견이요. 그 방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 이게 그렇게 각이랑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 되긴 하는데 이우철 선생님 말대로 그럼 근데 굳이 이거 말고 그러면 관계를 설명하는 식은 두 개의 그 원소들만 있으면 뭐 다른 식으로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특별히 이 내적에 이게 유용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 동의하니까 이렇게 쓰겠죠. 좀 궁금해지네요. 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내적 관련해서 질문 주세요. 네. 일단 계산은 어렵지 않으신가요, 다들?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도 지금 계산 과정 보시면서 아, 이거 괜찮겠다 싶으신가요? 혹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오케이시면 넘어갑니다.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28번 넘어갈게요. 28번 이거 배동성 선생님 부탁드려도 되나요? 28번이요? 네, 이거 푸셨죠? 이거 잘 푸셨던데. 네, 잠시만요. 28번 뭐였죠? 그 벡터 저게 지금 28번 내용이 네, 벡터 3개를 내적해서 그러니까 벡터 3개가 있는데 각각 2개씩 내적해서 셋 다 음수를 만들어라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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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정의대로 계산을 했을 때 정의대로 계산을 하면 벡터의 크기 자체는 양수니까 그러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게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90도보다 크면 음수가 나오더라고요. 90도부터 270도까지가 음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셋 다 90도랑 270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평면이니까 세 개를 각을 더하면 360도가 돼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3분의 1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20도, 120도, 120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되겠다 해서 제가 푼 것도 지금 저기 솔루션 답이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가장 그 처음 거를 이제 1,0으로 잡고 120도씩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V랑 W를 저렇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저는. 배동성 선생님 풀이 잠깐 볼까요? 배동성 선생님께서 풀어주신 게 이거 같은데 맞죠?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글씨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 요거 보시면서 조금 첨언해 주세요. 네, 이렇게 거기까지 말씀은 들었고, 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가요, 이게? 제 생각엔 그냥 각을 잘 분배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위 벡터로 잡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각을 꼭 저렇게 분배를 안 해도 무슨 예를 들어서 뭐 100도, 100도, 얼마죠, 나머지? 160도,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냥 각을 얼마나 분배를 잘 하냐 해서 답은 엄청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거 풀어봤는데 저는 진짜 감으로 풀었거든요. 저는 좀 바보같이 풀었어요. 저는 그 첫 번째 거는 배동성 선생님 설명하신 거랑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서 근데 오히려 이거를 약간 좌표평면에서 삼각형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음, 도대체 이 거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나? 각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사분면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양수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벡터의 크기라는 그 생각이 좀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좌표표를 찍어가지고 이쯤이면 어떻게 나올까 그냥 진짜로 직감적으로 요런 벡터면 어떻게 나올지 해서 계산해 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위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데 위에 거는 120도씩 쪼개졌을 때 정삼각형이 딱 예쁘게 나오는데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제 맘대로 잡은 저 벡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대칭으로만 만들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사이값이 아까 그 박윤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벡터의 크기랑 내적을 가지고 했을 때 코사인 값이 정의되니까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는구나. 뭐 이 정도 그냥 저는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꼭 되는 건 아니 죄송합니다.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감각적으로 벡터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나를 좀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적이라는 게 결국 그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저 그 아까 120도로 세 개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서 지금 저 로스트 아, 돼가지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요. 근데 벡터가 3개니까 그냥 단순하게 3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리고 되더라고요, 일단. 네. 아까 이게 배동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표현이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냥 정답만 저게 나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끝났는데, 이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돼야 내적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 각의 크기가 9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각들이면 다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각이 왜 120도가 됐냐면, 그 무리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특수각이 120도 혹은 45도랑 90도 더한 거?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개나 찾아야 되면 120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숫자 표현하기 가장 편한 좌표들이 적어여서 저게 정답이 된 것 같고, 이우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도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정답 중에 이제 한 개가 정답으로 적혀 있는 느낌. 네. 저는 열심히 오답을 찾았습니다. 네, 저런 인사이트가 되게 여기 와서 배울 수 있는 되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저 같았으면은 딱 문제 보자마자 만약에 무슨 소릴까 도대체 뭘까 뭐 각을 뒤져야 된다면 0부터 360도까지 다 완전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 막 코사인이 막 45도 90도 막 이럴 때는 딱 어떤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를 통해서 음수 코사인 값을 찾아야 되고 값이 3개다? 그럼 120으로 나눠야겠다. 약간 요런 그런 뭐지? 체계적인 접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약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코멘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김명현 말씀, 선생님 손 드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거 따로 제가 예시를 생각하지는 못했고, 이우철 선생님 풀이 봤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게 구글링 하면서 뒤지다 보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답이 달라지는데, 저도 이우철 선생님 풀이 보면서 하는데도 달라지는데, 이 그 U, 어, U.V랑 마이너스 1 오버 2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데 V.W는 이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하면 혹시 이 양수가 나와서 혹시 네, 설명. 저 오답이에요, 그거. 네. 그냥 오답이라고. 직감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다른 벡터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정답을 구한 다음에 그럼 다른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지 하고 궁금하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보고 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어서 만들어낸 삼각형을 벡터로 본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정답이라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지 뭐 해가지고 넣어 본 겁니다. 그게 그 오류를 드렸으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틀린 것 같아서 한 아니, 제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계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배동성 선생님 풀이 관련해서도 제가 이게 지금 인터넷에 다 프로덕트 관련된 공식을 보면은 ax bx 플러스 ay by에서 더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는 a 다 b 하고 그
그 절대값 기호의 다수로 정의된 방식이 있는데 혹시 이게 배동선 선생님께서 떠올리신 방식이 이 풀이랑도 이 닷 프로덕트에서 제가 말한 전자나 후자의 그 공식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나요? 그 저는 를 이용해서 저는 두 번째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하고 아, 풀었어요. 그렇게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한민규 선생님? 어, 네. 제가 개인적으로 1학년 때부터 가슴속에 뭔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그거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각이 나서 손을 들었는데 어, 이 문제에서의 조건과 관련된 확률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지 같은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를 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음, 세 개의 벡터가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랜덤 함수 같이 이제 랜덤하게 뿌려지는 게 뭐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근데 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해라 막 이런 식으로 정의되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뭔가 답을 얘기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음, 뭔가 제가 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정말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라서 그냥 적당히 걸러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제가 문제 정의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은 XY 플레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차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차원을 올려서 문제를 비슷한 결로 만들 수 있을지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차원을 올리면 진짜 기하 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진짜 교수님한테 바짓가랑이 잡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거 구좌표기로 올리면 바로 될 것 네. 같은데. 예, 3차원, 4차원 다 생각을 해보기는 예. 생각이 나긴 해요. 좌표평면에서도 이렇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약간 이 생각하고 있는데 3차원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지네요. 그 직교좌표기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주 후면 만나지 않을까요? 예, 2주 후면. 슬프네요. 네, 그러면 차원 올리면 벡터가 4개가 돼야 되나요? 와, 벡터 그렇죠. 4개? 벡터 4개 하니까 동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동영상에 RGB 값에다가 뭐 하나 뭐 아, RGB 값에다 무슨 값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4차원 벡터인데 네. 동영상 어? 오페시티 아닌가요? 오페시티. 오페시티인가? 하여튼 뭐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RGB 값에다 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4차원 벡터라는 게 순서에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네, 색상 3색상에다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뭔지 지금 까먹었어요. 오퍼시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4차원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뻘소리였고요. 어쨌든 시각화는 되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란 걸 알고 있고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23번 했고 28번 했고요. 1.3에 4번. 예, 요거 푸신 분. 요거 뭐 그렇게 막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하려니 좀 어색하군요. 네, 이거 저 그냥 별 생각 없이 풀었어요. 그냥 벡터 있는데 W1에서 있고 W2, 3가 W1에 이게 선형 종속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문제 자체는 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게 도대체 뭐예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신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이게 그냥 말로만 와닿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냥 벡터라는 게 벡터합과 상수배로 뭐 벡터 공간을 규정하고 그것이 벡터 두 개가 고유하게 결합해서 뭐 벡터 공간을 꽉 채우고 스팬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좀 피부로 와닿으시나요? 저는 사실 피부로 잘 안 와닿거든요. 그냥 그런 갑다 이 정도지. 음. 네, 김성현 선생님. 저는 사실 이게 그런 값다도 안 되는데 일단은 이게 아마 답이 이게 W1이랑 W2랑 뭐 스칼라베에서 W3랑 빼주면 0 돼서 디펜던트인 거 맞나요? 네, 그냥 결국 그냥 선형 종속이라는 게 답인데 그 그런데 저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W1이랑 W2랑 뭐 더해서 뺀 다음에 W3를 빼면 이게 다 0이 나오는데 우선은 0이 가지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걸로 이제 종속과 뭐 독립이 나는데 그것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이우철 선생님께서 질문을 어쨌든 하셨으니까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0이 나온다는 게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적으로 책들에서 설명할 때 보면 이게 3차원 벡터잖아요. R3에 있는 벡터인데 이 벡터 세 개가 그 R3를 꽉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냥 평면만. 그러니까 그 평면 위에서의 연산만 정의가 되니까 그 면은 꽉 채우는데 면으로는 구를 꽉 채울 수 없으니까 부피를. 그래서 이게 해가 안 나오고 인버터블 그러니까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뭔지가 꽉 와닿지가 않아서요. 네. 혹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선생님 계십니까? 네. 제가 지목해 드려도 되나요? 저는 약간 개미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미요? 네네. 그 예를 들어서 벽에 개미가 붙어 있다 그러면 개미는 벽 면 위에서만 움직이는데 날 수가 없으니까 벽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두 개로 이게 디펜던트 하다는 게 어, 두 개로 다른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그 벽면 위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다로 보고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진 못한다.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인디펜던트면 그 가끔 이제 개미들 중에서 수컷 개미랑 그 여왕 개미가 짝짓기 할 때 날거든요. 그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인디펜던트면 위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역시 근본 물리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여왕개미의 비행으로 이걸 설명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 박윤영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좀 궁금해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이제 세계 3차원에서 세계면 1차 종속 독립 판단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원이 높아지면 이 종속 독립 판단이 엄청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왜 이렇게 독립인 애들을 찾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컴공이나 물리과에서 어떤 공간을 저희는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축으로 1,0, 0,1 이렇게 잡거나 100, 010, 001 뭐 이런 식으로 잡는데 컴포넌트가 1 아니면 나머지 다 0인 애들을 벡터로 잡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축의 방향을 이렇게 막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교화 과정에서 이제 이, 일단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먼저 이제 성립해야 되는 게 1차 독립인 애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잡고 두 개 외적을 해서 세 번째 쭉 잡고 3차원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독립과 종속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혹시 강의 1강에 보면 그 로우 픽처랑 컬럼 픽처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이해 다들 잘 가세요? 저는 사실 잘 안 가서 아직도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진짜 볼까요? 저도 네. 애들이 막 그거 가르칠 때 한 번 이야기하면 애들이 절대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그걸 그 표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학부생일 때는 그걸 막 이해하고 이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선형대수가 저도 알기로는 어떤 효심이 있는 아들이 아빠가 계산에 골머리 썩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이거를 단순하게 연립일차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시스템은 똑같은데 여기 벡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같은 계산인데 정답이 달라지는 그게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코에피션트만 따봐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의 편리성을 딱 발견한 그게 아마 가우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사실이 있는데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각각이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저희가 뭐 그 뭐지 가감법이라고 하죠. 개수를 소거하는 그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가로 행을 기준으로 방정식들에 대한 계산이어서 로우 픽처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픽처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는 이게 그 원소들만 데리고 오고 뒤에 x라는 벡터, 근데 x를 찾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근데 그 x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컬럼들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해서 이 벡터 b를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이제 개수하는 거다라고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여서 이 로우 픽처랑 컬럼 픽처랑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사실 로우 픽처인데 이제 연산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이 컬럼 픽처 로 이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곱하는 벡터들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서 행렬을 곱하는 거는 콜롬 오퍼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그런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김성현님. 아,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좀 딴소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혹시 벡터에서 모든 게 0이 되면은, 저희가 방정식 풀 때 생각해보면 0은 0이 그 부정형이라 하나요? 그 해가 뭐 무수히 많다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거랑 같은 얘기인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약 그래서 이게 디펜던트면은 무조건 2D 플레인에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질문에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의 아이디어를 얘기해 보면 일단은 조금 문제가 큰데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차원이잖아요. 근데 3차원인데 평면일 수도 있고 그 벡터들이 다 똑같은 거면은 선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R1, R2, 그러니까 R3에서는 R0, R1, R2가 다 그냥 그 안에서 해가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뭐 조금 생뚱맞은 소리일 수 있는데 좀 전에 그 제가 이거를 이해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왜 로우 픽처를 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컬럼 픽처를 왜 쓸까 생각해 보니까 로우 픽처는 저희가 익숙한 직교 좌표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벡터라는 것을 기준으로 공간을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게 로우 픽처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직 이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할 만큼 생각이 숙성되진 못했는데 그냥 영벡터랑 나머지 벡터들만 있으면 그 벡터들의 선형 변환을 얼마든지 공간에서 펼쳐놓을 수 있는 게 로우 픽처의 되게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닦아서 가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벡터라는 게 막 우리가 항상 특히 문과인 저 같은 경우에 XY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XY 넘어가서 막 복수 나오고 이러면 토하거든요. 멀미해요.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벡터 공간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점으로서 그 컬럼 픽처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희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방정식 일단 두 번째 질문은 요약을 하면은 디펜던트면은 뭐 공간 그 공간보다 낮게 나오는 거를 디펜던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방정식 풀 때 생각해 보면 0은 0꼴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정형인가 뭐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행렬에서 다 0이면은 그게 같은 의미인 건지 해가 없다거나 무수히 많다.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까 1차 종속 독립 이제 궁금하다고 했을 때, 아, 뭐가 생각나는데 막상 마이크 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콜럼 픽처가 중요한 게, 이제 A, X 벡터는 B 벡터 이런 꼴에서 X가 A의 컬럼들의 이렇게 곱해지는 개수들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여서 이 벡터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원소가 되면 이건 해가 있는 거고 그 원소가 되지 못하면 해가 없는 거.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가 부정방정식, 불능방정식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이치라고 저는 이해했었어요.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사실 맞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지만 그게 뭐지? 아까 표현하신 게 되게 맞아요. 0, 개수들이 다 0이 됐는데 여기는 등호 뒤에 0이 안 나오고 이게 막 상수가 남아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원래 있었던 B 벡터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다 풀고 난 다음에 이게 부정이다, 불능이다 이런 거를 판단하면 되게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뭔지 파악하는 게 유리한 거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네요, 진짜. 이런 얘기하니까 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선형대수가 되게 중요한 건지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벡터 공간, 해 공간이랑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걸 압축해서 줄이고 원활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범주형 자료를 0과 1의 벡터로 표현해가지고 있냐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압축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처음 배웠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해 공간에서 해가 되지 않는 애들을 압축해서 삭제한 다음에 가능성 있는 데만 추리는 게 원활 인코딩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선형대수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엄청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한 내용? 네, 말씀하세요.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디퍼런스 매트릭스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수 남기고 뭐 CX 해서 하는 건데, 이거 글쎄요. 저는 별로 재미있었던 문제는 아니라서 이거 풀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음. 사실 요점이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서. 그냥 단순 계산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배동선 선생님 풀이를 좀 컨닝해 볼까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저도 그냥 막 했거든요. 네. 진짜 별거 없는데 그 밑에 13번이죠. 네. 네, 그냥 진짜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4개 해가지고 다 더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 정도만 그러니까 그냥 그 디펜던트 한 거를 만들고 싶었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저도 뭐 특별히 의미는 못 찾겠어요. 혹시 이 문제 따로 풀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김성현님?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풀려고 접근을 했는데
이게 이해를 못해서 혹시 단순 계산 문제라는 게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떻게 구하는 어, 건지.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냥 문제 주어진 정의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 이상 설명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진짜 모르겠네. 예. 그냥 디퍼런스 매트릭스가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먹은 걸 찾아봐라. 뭐 이래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그냥. 꾹꾹꾹꾹.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예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사실 궁금한 것들이 가끔 요점이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진짜 계산만 했어요. 뭔지 어, 정확히 모르고. 저는 안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거기 그 문제 보면 네, 그 괄호로 네, 해가지고 뭐죠? 거기 문제 괄호가 없나요? 예. 그 책에는 문제 괄호가 있거든요. 괄호로 해서 그 5개 열이 어 4차원 뭐 하이퍼 플레인에 있어야 된다. 아,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책에 있거든요. 괄호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게 힌트인가?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디펜던트하게 아무거나 만들면 되나?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네 개. 맞아요. 그 기억났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그냥 의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선형중속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조금 크기 큰 행렬 던져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문제 넘어갈게요. 그렇게 재미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골라왔던 29번입니다. 진짜 뭐라 그럴까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냥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 29번, 30번인데 그 같은 문제잖아요. 선생님 먼저 푸실래요? 제 거 양이 좀 있어서. 네, 가요? 네, 먼저 제가요? 네. 그러면 컴퓨터를 읽고 싶습니다. 저, 저는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화면 공유 제 거 중지할게요. 아, 네네. 근데 이게 비디오 클립 최적화가 클릭이 안 되네요. 그래요? 공유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네, 공유는 지금 되나요? 네, 보입니다. 저는 코드를 한번, 잠시만요. 저는 코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29번은 그냥 손계산을 하고 30번은 코드를 그 전에 이제 그 행렬 곱 관련해서 막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행렬 곱을 한번 계산을 짜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그림도 그려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짜보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는데 그 이게 이제 그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아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어 첫 번째 행렬에 행과 열의 개수가 있고 두 번째 행렬에 행과 열의 개수가 있는데 근데 첫 번째 행렬에 행의 개수랑 두 번째 행렬에 열의 개수가 안 맞으면 맞죠? 아니죠. 첫 번째 행렬에 열의 개수랑 두 번째 행렬에 행의 개수가 안 맞으면 곱셈이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부분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그 초기화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곱셈을 수행하는 거를 포문 3개짜리로 이렇게 짰는데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다 해볼까요? 아니면 그러면 문제 먼저 풀고 올까요? 이거 코드를 설명하실 것 같으면은 문제가 뭔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그쵸. 그러면은 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먼저 풀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음,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뭐 파이썬을 선생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저는 손 계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결국은 이 문제라는 게 지금 마코브 매트릭스,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이라는 과정에 필요한 마코브 매트릭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가장 심플하게 보여주는 예시인데 마코브 체인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비가 온다 혹은 안 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산적인 확률이 있을 때 그 확률이 이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특정 확률로 행렬의 형태로 수렴하거나 혹은 그냥 연속적으로 변화하거나 뭐 발산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코프 체인인데 저희는 결국 이거를 n 해가 있을 때 n회를 되게 오랜 시간 보냈을 때 어떤 상태로 수렴하는지에 되게 관심이 있는 경우에 이런 걸 쓰거든요. 뭐 이게 뭐 결국은 애플이랑 삼성전자의 각각의 마케팅을 펼칠 때 뺏어올 수 있는 점유율과 빼앗기는 점유율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식의 행렬이 있는데 그 결국은 시작하는 그 처음에 u 제로라는 그 벡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확률의 변화를 주는 개수 행렬 그 전위 행렬이라고도 하고 확률 행렬이라고 하는 얘를 곱해주면서 반복 곱셈을 많이 했을 때 어느 상태로 수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뭐 결국은 여기서 마코베행렬의 특징이 이게 그 안에 개수들이 확률 변수이고 이게 확률의 공리를 따른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고 그 각각 개별 사건들의 합은 0이다. 이게 확률을 정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데 이 틀 안에서 행렬의 연산 구조를 짜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함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쨌든 막 무식하게 행렬 A를 되게 여러 번 곱하는 건데 저희 문제로 가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가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풀어봤어요. 첫 번째는 진짜 무식하게 그냥 계산을 마구 했고요. 두, 이거를 하다가 내가 매트랩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선형대수의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어본 게 처음에는 이걸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반복 계산이니까 행렬의 대각화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보고 대각화를 가다 보니까 결국은 고유 벡터라는 개념에 부딪히게 되는데 거기서 고유 벡터가 결국은 이 확률로 수렴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뻘짓거리를 하면서 계산의 결과를 얻어낸 건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식한 계산이죠. 정말 무식하게 여덟 번째까지 손으로 쭉쭉쭉쭉쭉 손 계산을 했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알겠는 거죠. 그냥 0.6, 0.4로 가겠네. 근데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뻘 계산이잖아요. 그냥 알겠는데 구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해본 거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파이썬으로 짜볼까 하다가 파이썬이 아니면 손 계산으로는 이걸 깔끔하게 할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서 나온 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1차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스테디하게 수렴을 한다면 이것을 그 스테디한 상태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AU라는 그 벡터가 U라는 벡터로 같다라고 수렴을 했을 때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그거를 개수랑 변수의 행렬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그냥 쭉 풀었더니 x랑 y에 대해서 그 결국은 여기 정리해 놓은 식을 보시면 마지막에 정리된 방정식이 2x-3y는 제로라는 1차 방정식을 얻는데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라는 매개 변수로 x는 2분의 3t, y는 t라고 놓고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확률의 공리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0보다는 큰 사건이고 각 사건의 합은 1로 일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거를 그 제약식에 넣고 푸니까 x는 60%, y는 40%라는 행렬로 수렴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풀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A라는 행렬을 몇 번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각화를 한번 해봤어요. 같은 논리인데 AU라는 벡터가 람다 U라는 어떤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이루어지는 그 경우를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봤어요. 요거는 뒤에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냥 제가 미리 땡겨 왔어요. 근데 뭐 저희 진도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왔거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나오면은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람다 값이라는 게 있는 게 이 같은 AU가 람다 U와 같다는 벡터인데, 이거를 이항에서 풀면 결국은 이게 해가 있을 수 없는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그 이 행렬식이 그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이 행렬이 되게 자명하게 해를 가질 수 없게 되잖아요. 0벡터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특수한 방정식을 풀어서 람다 값을 각각 구했더니 두 개의 고유한 람다 값을 갖는 방정식이니까 대각화가 가능하죠, 일단. 그 고유값이 두 개니까 이제 그 벡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 두 개로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 평면을 어쨌든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고유값이 두 개 구해지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따져봤어요. 그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람다가 0.5일 때, 람다가 1일 때 각각 나눠가지고 해봤는데, 람다가 0.5일 때도 아까처럼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매개 변수로 t를 잡은 다음에 이걸 행렬을 벡터를 정리를 해봤더니 그 t랑 마이너스 t라는 그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게, 합쳤을 때 그 전 사건의 합이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0이 나와 버리니까 이거 확률의 공리로서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를 하고, 람다 2가 1일 때를 따져 보니까 람다 2가 1일 때는 대각화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일단은 근데 람다 0.5도 써야 돼요. 람다 0.5도 같이 이용을 해서 대각 행렬은 만들어야 돼. 원래 A라는 행렬을 우리가 대각화를 한다는 게, 그 어떤 역행렬을 갖는 행렬 P와 그, 그 P와 곱했을 때 대각화할 수 있는 행렬로 나눈다는 이야기니까, 이 A라는 행렬, 원래 있었던 행렬이 P, D, P 인버스라고 하는 이 행렬. 지금 보시면 여기가 0.5랑 1은 각각 고유값으로 이루어진 대각화된 행렬이고, 이 앞쪽과 뒤쪽에 있는 거는 이 고유 벡터 두 개를 나란히 맞춰서 계산 구조로 짜놓은 거니까, 앞쪽에 그 고유 벡터의 행렬을 놓고 뒤쪽에 고유 벡터로 만들어진 행렬의 역행렬을 놨을 때 이 계산의 결과값이 원래의 계수 행렬과 같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 A라는 행렬과 이렇게 같은 구조를 갖는데, 그러면 결국 A를 n번 곱한 경우의 수가 이 P 인버스라는 걸 n번 곱한 것과 같은데, 이게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계산이 간결해져서 중간에 있는 행렬의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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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들의 제곱합으로만 구해도 충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때 n번 곱하게 되면 0.5의 n승과 1의 n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n이 충분히 크면 결국 이 대각 행렬이 어디로 가냐, 0.5를 계속 곱해 나가면 0으로 가니까 0, 0, 0, 1 이렇게 중간 행렬이 갈 거고, 중간에 d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걸 그냥 끝까지 보낸다고 하면 이 행렬의 곱셈 결과가 우리가 알고 싶은 수렴 행렬의 곱셈 결과랑 같아진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역행렬도 구하고 중간에 있는 대각화된 행렬의 그 극한값 구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 0.6과 0.4라는 수렴하는 행렬값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잠깐 적어놓긴 했는데, 그 확률의 공리를 이게 따라야 되니까 고유 벡터가 그 람다가 0.5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벡터가 각각 1과 마이너스 1의 실수배로 되어 있는 벡터인데, 이 경우는 확률의 정의에서 합쳤을 때 그 0보다 항상 커야 되고 요소가, 그리고 합쳤을 때 0, 1이 나와야 된다는 그걸 맞출 수가 없는 벡터가 나오고, 두 번째 람다 2로 된 거는 각각 2분의 3과 1의 실수배로 되어 있는 벡터인데, 이 경우는 제약을 걸어서 풀었을 때 풀 수가 있죠. 그 어떤 실수의 그 상수배로 되어 있는 이 벡터가 이 벡터 두 사건들의 합이 1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이기 때문에 그 3분의 2의 r배와 실수배와 실수배 한 숫자를 더했을 때 1이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r이 5분의 2일 때, 즉 이 고유 벡터가 5분의 3과 5분의 2일 때 이것이 수렴 행렬로 간다.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
똑같은 결과값으로 0.6과 0.4가 나온다. 여기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계산해서 끝까지 n을 무한번 했을 때는 알 수 있는데 도대체 n이 몇 이상 됐을 때 저게 수렴행렬로 가는지를 손계산으로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근데 아까 그 0.5n제곱 한번 여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냥 그 세 번째 까만색 맨 첫 줄 있잖아요. 네, AN제곱 구한 거, 네네. 그거 가지고 그냥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다 3개짜리 곱한 거 0.5n제곱 있는 거를 네. 저거를 다 그냥 곱해버리면 어쨌든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거기다가 어차피 1, 0 곱한 것까지를 하면 네. 그러면 n에 대한 뭐 식으로 그러니까 2분의 1 n제곱 식으로 나올 테니까 원하는 오차가 얼마다라고 하면 그냥 그 극한 0.6 빼가지고 얼마 정도면 오차가 얼마 이하이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n으로 놓고 풀었을 때 그게 된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중간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식을 그냥, 저는 그냥 곱셈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거듭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디서 컷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만 했었지, 계산 자체에서 그 n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네.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김영현 선생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이번 1차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데서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에서 0, 0, 2,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가는 데서 어떤 성질이 이용된 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잘, 이번 어디 물어보시는지 잘 몰라서.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 2번 풀이요. 아, 이번 풀이요? 예. 네. 거기서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에서 0, 0, 2 마이너스 3으로 간 아, 네. 이거는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아,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그 행, 행의 그 상수배를 해서 덧셈 뺄셈을 해주는 연산으로 각각의 행들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피봇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 풀이를 보면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가 되는데 그 저희가 행렬을 직접 계산하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는 계속 8번, 9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번에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되게 심플하게 그냥 한번 몇 번 거쳐서 나온다는 게 좀 되게 어떻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딱 풀이가 나오지 하고 신기한 느낌이라 혹시 왜 이런지 아시나요? 이거는 사실 행렬에 대한 이해보다는 마코브 체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코브 체인이라는 행렬 안에 담겨 있는 개수들의 정보가 주는 함의를 알아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코브 행렬 자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지. 사실 행렬과 선형대수를 잘 이해한다랑은 조금 다른 정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마코브 체인이란 개념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선형대수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과정이 그냥 이 풀이로 녹아 있는 거고요. 예, 다른 선생님, 아까 최동현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큰 수의 법칙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결국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그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큰 음, 수의 법칙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평균 쪽으로 큰 데이터를 계속 연산하다 보면 그게 모인다는 게 큰 수의 법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컨셉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경우는 저희가 행렬이 안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수렴하는 행렬이니까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횟수가 많건 적건은 크게 관련은 없었을 것 같아요. 최종윤 선생님 말씀하시는 큰 수의 법칙은 이제
중심극한 정리랑 연결이 제일 많이 되겠죠. CLT랑 연결이 돼서 n이 얼마나 커졌을 때라는 뭐 그런 건데 저도 통계 좋아해서 그냥 보는데 사실 큰 수의 법칙 좀 웃기잖아요. 그 뭐 몇 30 이상이면 막 근데 그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숫자를 왜 쓰는지. 근데 그게 그냥 1800년대 기준으로 큰 수가 그따위여서 옛날에는 한 달이 되게 큰 숫자니까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함의가 있긴 있죠. 그 큰 수를 때려 봤을 때 정규분포를 수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채팅에 아이고 박윤영 선생님 얼른 가보세요. 예. 아이고 안 좋은 일이 새해부터. 아이고. 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다른 의견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또 같이 얘기해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민규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들으시면서 확률 같은 거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감탄하면서 들었고요. 그 마르코프 체인 가져가 저는 AI에서 자연어 처리 부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마르코프를 간단하게나마 접했었는데 음, 네, 정말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이번 풀이는 이 계산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리 선생님 혹시 들으시는데 어떠세요? 감상평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도 한민규 선생님은 비슷하게,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고 듣고 있었고요. 이거 스터디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손풀이를 다시 한번 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배동선 선생님은 이제 30번 풀어주세요. 저는 그럼 다시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화면으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두 개 보이시나요? 네네. 근데, 잠깐만요. 얘가 아니구나. 요거. 이렇게 하면 두 개 보이시죠?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신가요? 네, 보입니다. 네네. 이걸로 해서, 잠시만요. 설명. 일단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요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행렬이, 아이고, 요게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B고, B 곱하기 C일 때, 이제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이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러고, 여기를 IJ라 그러고, 여기를 BJK라고 했을 때, 아니다. 저기 코드 있는 거랑 맞춰서 해보면, 얘를 IK라 그러고, KJ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네끼리 곱해서 더해지니까 그 교재에도 이런 식이 있거든요. K가 1부터 뭐, N까지라고 해보면, 그러면 A, I, K, B, K, J. 요거를 그냥 코드로 구현한 게 여기 지금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K부터 맞춰서 여기 K랑 맞춰서 그거를 이제 쭉 다 더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더하기 등호 돼 있는 게 얘네들을 맞춘 거를 결과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더해서 넣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걔가 이제 C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서 C에 그러면 IJ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CIJ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잘 되나 해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찍어본 건데 그러니까 1, 2, 3 맞아 4, 5, 6 이거랑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얘를 이제 찍어본 건데
그랬을 때 10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2x2 행렬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x2 행렬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테스트로 이거를 이렇게 지워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워보면 그러면 이제 아까 이 3이 지워진 거고 6이 지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이 안 될 거니까 실제로 돌려보면 잠시만요. 조금 느립니다.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돌리면 이게 나와야 돼요. 행렬의 곱셈을 할 수 없습니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곱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곱셈을 하는 코드를 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0번은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9번, 30번을 해봤는데 저는 20개까지 찍어봤어요. 그래서 찍었을 때는 여기는 이제 방금 설명하신 그 행렬이고요. 뭐였죠? 무슨 마르코 행렬이었나요? 뭐 아무튼 그거고 얘가 처음 시작하는 1,0이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8, 0.3, 0.2, 0.7을 10이랑 곱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는 행위를 반복을 할 건데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변수로 넣어서 곱하는 거거든요. 곱하면 곱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래프인 거고 여기는 이 밑에 부분은 그래서 점 표시하는 부분이랑 그리는 부분을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매스플롯립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9번을 손으로도 해봤는데 손으로 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29번이니까 2.3도 계산을 해보긴 했거든요. 밑에다가 그거는 이제 5개인가 계산을 해보는 건데 그거 그 4x4 행렬이라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했고 그래서 대충 아까 몇 번째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기가 몇 번째인가요? 8번째인가 9번째 정도? 아니면 10번째 정도면 거의 오차가 없겠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민규 선생님. 그 맨 위 코드에 그 결과 행렬 그 라인 15번 그 정의된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요. 네. 결과 행렬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과로 뱉어내는 거를 이제 리절트에다가 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잠시만요. 그 저게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그 문법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 건지? 문법 살짝 결부시켜서 어떻게 음, 그 이제 코드를 짤 때 어떤 생각으로 짜셨는지. 일단 배동선 선생님이 짜셨으니까 코드 접근 저는 방법인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그 챗GPT한테 물어봐서 저게 어떻게 짜지는 거냐면은 저게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 파이썬 구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게 지금 안에 보면은 0, 4, 다음 바, in, range, 컬럼스, 매트릭스, 2, 4 그거 하나 해놓고 그 뒤에 또 포문으로 또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중 포문을 저 한 줄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약간 컴퓨터 지식인데 그냥 약간 그냥 썰풀이로 들어보시자면 저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그 메모리를 조금 더 아낄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그냥 생성할 때. 그런 장점이 있고 저게 결론적으로 뭔 뜻이냐면은 앞에 거는 그 컬럼 매트릭스 2만큼의 길이만큼 0으로 채워진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배열을 로우 매트릭스 길이만큼 생성을 더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컬럼스 매트릭스 2가 만약에 5다 그러면은 0이 5개 들어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뒤에 포문으로 또 연결을 해서 만약에 로우 매트릭스는 이번에 3이다 그러면은 앞에 거는 0이 5개 담겨 있는 배열을 뒤에 포문으로 연결해서
0이 5개 남기는 배열을 3개를 더 만들어줘.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2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0이 5개 남기는 배열을 3개가 담겨져 있는 2차원 배열을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좀 분리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첫 번째 포문은 for i in range 그리고 펄스 매트릭스 2 이렇게 해서 먼저 포문을 건 다음에 그 밑에다 포문을 또 쓰는 거예요. for j in range 로스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중 포문이다. 이중 포문인데 저거 한 줄로 처리해 주는 기법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 리스트 컴프레hen션은 좀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써주신 문법이랑 저기 GPT가 써준 문법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저 포문 두 개로 연결했을 때는 약간 파이썬의 그 배열을 어떻게 생성하냐 이 문제긴 한데, 음,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얘기라서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맞다 싶긴 한데, 저 리스트 컴프리에이션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메모리를 좀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배열을 만들 때 동적으로 만드는데 얘네가 메모리 어떻게 잡아먹냐면은 만약에 내가 배열 길이 2짜리의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은 메모리를 일단 2를 할당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내가 1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공간이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파이썬이 이제 얘가 공간을 더 필요할 텐데 얼마가 더 필요할까 이거를 계산을 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할당되어 있는 애 곱하기 2배 정도 해가지고 배열을 조금씩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포문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이게 배열을 늘리다 보면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만큼의 공간을 더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6만큼의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그냥 포문으로 돌려버리면은 파이썬이 한 12 정도를 할당을 해주게 될 텐데 저 리스트 컴프리hen션을 하게 되면은 장점은 내가 6만큼만 쓸 거니까 나한테 6만큼만 할당해줘. 그럼 딱 6만큼만 줘.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는 리스트 컴프리hen션 안 쓰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연산이 엄청 무거워져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저렇게 하면 좀 시간적인 손해가 많아서 그럴 때 그냥 포문으로 때려 박아버리거든요. 저게 그거 메모리 공간을 좀 아끼겠다고 저거를 시간을 손해할 바엔 그냥 포문으로 때려 박자. 약간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2.3도 29번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다음 문제가 몇 번인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30번 풀었고 20번이네요. 20번 유리 선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20번이 아니고 22번이라서 한참 뒤에 있거든요. 22번이에요? 20번인 줄 알았어요. 20번이 이거 재미없는 거네. 20번 그 20번 푸신 분들 안 푸셨구나. 이게 저는 풀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 어디 있냐? 제가 푼 거 볼까요? 제가 이것도 선형결합, 선형종속 이거거든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솔빙이 안 되는 거 그냥 하나 찾은 건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찾았습니다. 요 문제 포인트가 뭘까요? 이것도 저는 아까 몇 번이었죠? 앞에 있었던 거랑 같은 문제 같은데. 네. 5개짜리, 네네. 네. 예, 거의 같은 문제인 것 같아서 뭐 굳이 막 어렵게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예, 김성현 선생님? 저는 아까 그 5개짜리랑 이거 둘 다 접근을 못했는데 이게 아, 정확히 영대는 그 두 식이랑 그 다른 제가 찾을 식이랑 해서 셋 다 영대는 게 답이 되나요? 혹시?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다시 시도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지금 이게 그 다른 식 하나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식이 주어진 두 개의 식이랑 행렬 계산을 했을 때 다 0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 0이 된다기보다는 그 두 개의 덧셈뺄셈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이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번식, 2번식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x 플러스 y 네. 플러스 g가 있고 이게 0이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g가 1이라는 식이 주어졌는데 저희한테 조건으로.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써놓은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이 네, 위에 두 식을 더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XYZ 변수가 3개고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3개의 벡터가 필요하잖아요. 아, 저희가 계산할 때. 근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상의 2개의 벡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안 된다. 평면이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계산한 거지? 위에 거를 3배 해서 밑에 걸 빼주면 되잖아요. 네, 네, 3xy 제곱 해가지고 빼주면 위에 거랑 똑같은 결과로 선형 종속이 돼버리니까 차, 솔빙이 안 된다. 뭐 그 소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덧셈뺄셈으로 이게 주어진 식의 덧셈뺄셈으로 구성해서 이제 식이 사실상 세 개 같아 보이지만 두 개인 거 말고 조금 더 복잡 복잡성을 높여서 식이 안 풀리게 종속을 구성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저는 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를 구할 수 없잖아요. 이 상태로는 저희가 그 사실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형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을 해를 구할 수 있다 없다랑 같은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되게 복잡해졌을 때 문제는 사실 아직 상상하기엔 제 능력이 좀 딸리고요.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다른 선생님들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네. 그 2차원이면 중학교 때 진짜 열심히 뺑뺑이 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차원이면 이제 그 뭐죠? 밑에 행과 그러니까 1번 행과 2번 행이 상수배이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리절트로 나오는 그 뭐라죠? 열 벡터가 있잖아요. 그 열 벡터도 그게 똑같은 상수배면 종속이라서 그 부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경우면 그럴 경우는 이제 평행이라서 불능이 되거든요. 그거 정도만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3차원은 3차원은 그게 플레인이라서 뭐라 그래야 되지?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이 문제는? 예. 다음이 32번. 32번 풀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저희가 풀이 쓰기 애매해서 배동 선생님 푸셨나요? 저는 그냥 대충 저도 막 그렇게까지 뭐 네, 그냥 네. 제로 저는 제로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100개짜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제로 제로까지밖에 잘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이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이고 깔끔하게 구조를 잡아서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몇 문제 남았지? 한, 잠깐만요. 몇 문제? 32번부터니까 32, 36. 6개. 예. 5개 남았는데 저희 지금 90분 정도 썼거든요. 유리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먼저 듣고 다른 거 좀 살펴볼까요? 네, 유리 저는 선생님이 22번 풀어주셨거든요, 이거? 네, 네, 네. 네. 네, 선생님 풀이로 갈게요. 네.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한 거라가지고 제 설명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 저도 그래도 그냥 의미가 있죠. 일단은 다 써봤어요.
네, 뭐 A가 뭐 A1부터 해서 A의 N까지 써보고, 뭐 X가 1에서 N까지 있다. 이게 지금 프로블럼이 있던 거고요. A번에 보면은 더 솔드 컴포넌트 오브 AX라고 돼 있어서, 일단은 AX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AX에 제가 I랑 J 해서 쭉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썰드 컴포넌트를 하니까 이제 결국 i가 3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를 3으로 잡고 이제 시그마 붙여가지고 j를 1부터 n으로 하면은 이제 a에 뭐 3j 곱하기 뭐 xj 하면은 이제 a가 풀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엘리미네이션 써서 이제 2,1의 엔트리를 구하는 거라고 이제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프로블럼 쪽에 이의 뭐 이 일의 정의를 또 써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의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로우 퍼스트로부터 이제 그냥 퍼스트 컴포넌트에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컴포넌트에서 첫 번째 로우를 그냥 빼면 되는 문제였어가지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로우에 있던 A의 21에서 뭐 A의 11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빼는 걸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B에 했던 거에다가 E의 21, 그 엘리멘트를 한 번 더 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B에 있었던 A21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1을 A의 A11에 A11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A의 21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가 오타를 낸 건데 2 곱하기 A의 11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번을 보시면은 이제 잠깐만요. D번을 보시면 이제 포스트 컴포넌트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엘레멘트 21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드 컴포넌트에 2,1을 이제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엘리먼트 식이라 가지고 포스트 컴포넌트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컴포넌트 오브 뭐 21의 AX 자체는 결국은 AX의 원래 포스트 컴포넌트랑 동일하다고 봐서 그대로 시그마 적용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문제가 되게 단순하긴 한데 계산 구조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전 사실 행렬 계산하면서 항상 기계적이었거든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풀었는데 이번 주에 풀었던 문제들을 풀면서 행렬의 개수들의 구조를 좀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막 삼각 행렬, 하삼각 행렬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아 이거 무식하게 다 구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거 보면서 좀 했어요. 막 특히 강의에서도 이제 행렬 그냥 형태만 보고 이 역행렬 뭐냐 막 물어봤을 때 되게 쉬운 건데도 직관적으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 보면서 아 이게 결국은 이게 함수니까 함수를 역함수로 보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거 연산을 어떻게 할 때 덧셈 뺄셈이 이런 구조로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의견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다가 약간 바보 같은 짓을 좀 했는데 엔트리가 뭐지? 해서 위에 막 찾아봤는데 그니까 책 위에 찾아봤는데 엔트리가 막 설명이 막 딱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찾아봤는데 성분이라고 아니 엘레멘트라고 쓰지 무슨 엔트리라고 쓸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이 책만의 좀 고유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혹시 풀어보셨어요? 파스칼 행렬 그거? 이거랑 비슷한 거. 파스칼 보고 넘어갔어요. 파스칼 어, 매트릭스. 그냥 막 풀어보진 않고 조금 보고 넘어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 문제 보면서 생각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 삼각형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많이 쓰는데 이걸 행렬로 표현해 보니까 또 새로운 거예요. 행렬로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딱딱딱 해놨는데 이걸 한 칸 밀어내는 연산을 행렬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이게 되네 이거를 이 계산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좀 신기했어요. 뭐 이게 어렵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아 이렇게 계산을 행렬 보고 0101 마이너스 1만 갖고 이렇게 툭툭툭툭툭 밀어내고 움직이고 구조적으로 할 수 있구나. 저는 이게 이후에 좀 신기했어요. 이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사실 되게 신기했던 게 내적이랑 외적이랑 그리고 마코프 행렬했던 거랑 저는 이거 뭐 이거 설명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아 이렇게 행렬의 연산이 움직이게 해서 할 수 있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그 저희 그리고 스터디가 그 뭐야 시간을 좀 정했으면 하는데요. 한 90분 정도로 해서 끊으면 어떠세요? 막 시간 제한 없이 막 쭉쭉 하면 좀 늘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 저 지금 좀 힘들어요.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90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네, 90분 정도에서 하고 남은 문제들은 다음 주에 풀고 또 더 가면 되고 그 잠깐만요. 예, 그 뭐 여기 풀었던 문제 중에 또 아직 안 풀어보셨거나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굳이 진도에 관계없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져오셔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회 레코드 내용을 한 90분 정도로 적절하게 관리를 해가는 게 체력 유지를 위해 좋지 않나. 1월 1일에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김성현 선생님. 저는 파스칼 궁금한 거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 그럴까요? 아, 이거 김성현 생각, 선생님 한번 풀어서 오시면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막혀서 예, 한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냥. 예. 네, 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같이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은 레코드를 네네. 했어가지고 제가 하나 언급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그 리스트 컴프리션 설명하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는 좀 에바인 것 같으니까 제가 슬랙에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 풀이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감상 어떠세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개인적인 소감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현 선생님. 제가 손을 들려 한 건 아니고 아, 내리려 한 건데 네, 그래도 감상을 말하긴 해야 되니까 네네. 먼저 하자면 사실 선형대 수학을 아직 따로 정규적으로 접하지는 않았거든요. 2, 3학년 때 접할 텐데 그래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형대 수학 되게 척척척척 간단하게 하시니까 되게 뭐 그냥 수학이겠지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되게 저는 하나도 직관적으로 행렬의 계산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기본적인 그 가장 첫 문제도 그렇게 풀기는 했는데 사실 좀 잘 안 와닿아요. 이게 뭐 계산을 자주 하면 익숙해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되게 낯설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유리 선생님 부신 섹션 2-3도 그 B에서 약간 B랑 C가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근데 또 여기 문제들은 이게 푸는 것보다 관점을 잡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선형대 수학 자체가 낯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 안 되면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생의 공격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딜러는 학부생이죠. 저 같은 탱커가 있는 대신에 딜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 감상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재밌었습니다. 다른 분들 배운 그 의견도 많이 들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 박윤영 선생님 지금은 나가셨지만 이제 그 뭐죠? 디펜던트랑 인디펜던트 말씀해 주실 때 그거 되게 좀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풀이를 보고
뭔가 설명도 듣고 그러는 게 전 고등학교 동아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풀이라는 게 뭐 전공책 뒤에 답지도 다른 사람의 풀이라고 하려면 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좀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좀 그리고 많이 많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럴진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한테서 배울 때는 왜? 라는 질문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전 그게 안 됐거든요. 저는 그 수업이나 뭐 공부하는 대상이나 아까 말씀드린 답지 같은 것도 보통 이해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그게 유독 더 딱딱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비록 이번에 같이 문제를 풀고 그 진정 참가하는 의미를 가지진 못했지만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서 같은 문제 셋을 가지고 풀어보고 각자가 나름대로 치열하게 생각해 본 것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 벌써 10시가 돼가는 걸까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1월 1일이니까요. 시간이 빠르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풀이 보면서 진짜 인사이트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깨작깨작 어디저 주워드는 것들 가지고 뭔가 조금씩 조금씩 연결되는 게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형대수학 처음 공부해보는데 사실 행렬 하나 외에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엘리미네이션 쪽도 그렇고 벡터 스페이스도 그렇고 파스칼 쪽도 그렇고 배워가면서 항상 물론 제가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고 아예 못 푸는 거에 가깝지만 몰랐던 거를 이제 배워간다는 그 과정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징계수 시간에 깍두기 역할로 참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저희 일단 공부를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막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막 고통스럽지 않게 갈아 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그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조그만 거 하나씩만 좀 서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코인 노래방 말씀드린 게 딱 그거거든요. 그냥 무엇이든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전 아까 되게 좋았어요. 이제 30번 풀었는데 29번, 30번 풀 때 저는 마코프를 그냥 손 계산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배동선 선생님이 그 파이썬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최동현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많이 풍부하게 기술적으로도 달아주시고 한민규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하니까 디스커션이 되게 풍부해지잖아요. 전 이런 선순환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꼭 저희는 단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미없는 문제 풀어서 뭐예요, 재미없는데. 근데 재밌는 거 한두 문제 나왔을 때 좀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오늘 했는데 이제 질문이 이제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궁금하거나 슬랙에 그냥 쭉쭉 올려주세요. 그냥 막 날 것 그대로 올려주세요. 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진도 전혀 구애받지 말고 뭐 사람들 나가는데 막 내가 뭐 여기까지 공부 못해서 못하 그런 생각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 5장 나가도 나는 꿋꿋이 1장을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특별히 하실 네, 말씀 없으시면 오늘 레코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